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엇갈리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들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양새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양대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시장 말씀을 드렸듯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보다도 더 분위기가 더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3,21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0.96%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0.76%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78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9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만 1,1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2,500원의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하락률이 1%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더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한 종목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서는 1에서 2%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LG화학의 하락률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0.74%의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8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큽니다. 2.4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3만 4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대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나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게임주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에서 3%대 하락률을 기록해주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0.72%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만 6천 원 선 지나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6만 원 조금 아래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인 에코프로비엠은 1%대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휴젤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슈는 제가 조금 이따가 주제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슈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6개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중간 배당에 나섰던 과거의 배당 이력이 이번 중간 배당주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에 연속 2분기 배당을 실시한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SK텔레콤 등 30개 회사입니다. 시총 20위 내에 위치한 종목들을 짚어드리면 6개가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 해당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에 호실적을 달성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짚어드린 종목들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좀 이어서 살펴보시면 포스코의 경우에는 1.91%의 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33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이어서 보시면 0.17%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8만 8,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어서 살펴보시면 1.85%의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27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형 저전력 고품질을 갖춘 차세대 8나노미터 RF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8나노 공정은 5G 이동통신의 서브 6GHz부터 밀리미터까지 모두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한국판 클럽하우스인 소셜 오디오 플랫폼 음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초대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클럽하우스와는 다르게 음은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기반 SNS의 인기가 크게 줄어든 현재 카카오가 음 서비스를 출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측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도 소셜 오디오 플랫폼을 개발 중인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기 위해서 음을 출시했다면서 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공모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인 기업 공개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코마론 제2공장 투자를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 그린론 5억 달러를 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린론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로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배터리부터 에너지 산업,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된 인터배터리 2021이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한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주들과 관련된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기자동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에 현대차와 기아가 참여를 해서 전동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오닉5와 EV6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앞서서 보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가 빠지면서 93,000원의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 SDI와 현대차, LG생활건강의 공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SDI와 현대차, LG생활건강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지분율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SDI의 지분율은 9.35%에서 8.54%로 줄였고요. 현대차의 지분율은 9.29%에서 8.79%로 변경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지분율은 8.16%에서 7.98%로 낮췄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축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번 이사회에서는 주식 액면 분할 관련 안건을 함께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휴젤의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고 있었는데요. 휴젤이 어제 춘천 히알루론산 필러 신공장을 완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기존 생산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필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약 800만 시린지인데요. 또 휴젤은 3년 이내로 해외 진출국을 기존 31개 나라에서 53개 나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제넥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늘 소식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넥신 한번 살펴보시면 제넥신은 1,2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에 가까운 급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발행 목적을 살펴보시면 대규모 임상 3상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여행과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여행과 항공주들 주목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종가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종가 상황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면요.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18%대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아준 양봉을 형성해줬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급등입니다. 19.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요. 4,835원의 거래를 마쳐줬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해외여행 재개와 화물노선 확대라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뉴욕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어제 뉴욕 증시부터 항공주는 좋았습니다. CDC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61개 나라에 여행 권고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좋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사들도 해외 노선의 운항 재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티웨이 항공은 기내에 화물 운송 사업에 홍콩 노선을 추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더해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기내에 화물 운송 사업을 우리나라의 LCC 최초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굉장히 잘 가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은 굉장히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는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어지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운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0.97%가 빠지면서 3,200선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3,216.1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 동안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는가 싶더니 이 흐름이 마감까지 이어지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빠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아까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제외한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3.92%의 낙폭을 기록해주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는 1.1%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12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은 더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0.74%가 빠지면서 8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6%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3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1.46%가 빠지면서 60만 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2.33%의 강세를 기록해줬는데요. 나머지 업종들은 봤을 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신업종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기계업종이 지수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힘을 내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한 업종들 살펴보시면 의약품 업종과 철강 및 금속, 증권업종, 그리고 전기, 전자업종, 건설업종이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짚어졌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45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4,586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7,88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더니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살펴보시면 0.74%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978.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계단식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0.54%, 펄어비스는 0.51%의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린 가운데 휴젤은 급등했습니다. 10.3%의 강세를 기록을 해주면서요. 2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10위에 자리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0.54%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오락문화, 기타 제조,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파란불 켜는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유통과 비금속, 기타 서비스, 반도체, 화학 업종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148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1,011억 원 순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1,154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도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다시 또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